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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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만드는 불금 PD입니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약간 눈치 게임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아마추어 독서가 영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윤희님의 픽으로 오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분열하는 제국 때 아주 그냥 랩하셨잖아요. 네, 작두 타셔가지고 그때 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왜요? 너무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 방송. 근데 끼어들 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좀 읽고 왔었으면 좋아. 아니요. 그냥 그게 그치. 질문이라도 그렇기도 하지 뭐 하는 거냐고. 왜 혼자 얘기하냐고. 근데 이제 감독님의 지시니까 잘 들으시길. 네. 그건 또 그거대로 코치를 받으시고. 저희 감독님은 그냥 떠나셨어요. 더 이상 코치 안 해주세요. 구독만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어떤 책입니까? 네, 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고요. 네. 이 책이 이제 저자는 김현경 선생님이시고 네.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면 서울대에서 인류학을 공부하시고 프랑스에서 역사 문명 전공으로 박사를 받으셨고 이제 독립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시면서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라고 책 날개에 소개되어 있는데 정말 이 책이 새로운 글쓰기의 전형이 아닐까. 뭐 학술서 같지도 않으면서 대중적인 에세이 같지도 않은데 그 중간의 형태를 교묘하게 포지셔닝하면서 네. 뭐 새로운 어떤 글쓰기의 장르를 이 책 자체가 개척한 게 아닐까. 또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준 책인 것 같아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인용하고 있고 또 이 책에 나오는 또 학자들이 많이 인용되고 유명하신 분들이고 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또 공부하고 싶은 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써놓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책 같아가지고 네. 조금은 사실 진짜 그 전자책 사건 이후로 잘 읽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책도 전자책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각 잡고 읽어보려고 노력했으나 좀 개인적인 독서의 어떤 감정으로는 좀 읽기에 실패한 책이 아닌가. 하지만 이 책을 한 번은 읽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근래에 뭐 웬만한 인문학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인용하지 않은 책이 없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한번 읽다가 그때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포기했는데 이번에 골라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앞부분을 읽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어렵긴 했는데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진짜. 네. 왜 정말 이 책이 약간 지금 약간 고전 같은 아우라를 뿜는 책이 됐는지 앞부분만 보긴 했지만 나도 계속 이거 까네. 네, 사실이니까요. 되게 좋았어요, 저도 다시 읽으면서. 그냥 책 제목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어쨌든 어디인가 공간 속에서 어떤 장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거주나 장소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살 곳이 없고 사람이 살아갈 공간이 없고 또 그러한 어떤 장소가 없는 것이 사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해주는 것이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또 환대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환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뒤에 책 뒷부분에 그 질문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되는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받아들여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인가?
적대적인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 책의 키워드는 사람, 장소, 환대이고 이 세 개념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를 지탱하면서 이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렌트, 고프먼 그 여러 이제 인물들의 어떤 이론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참조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되게 좀 읽은 부분 중에 좀 저릿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1장 사람의 개념에서 거기 보면 태아, 노예, 군인 나머지 하나가 뭐였지?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각자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 중에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앞에 이제 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신생아와 태아의 차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보통 사람과 노예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노예는 일생 동안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비유하자면 태아의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노예는 태아와 같다는 투아레그의 격언이 있다. 노예는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까닭에 죽었을 때도 아무런 의례를 거치지 않고 다만 그 장소에서 치워진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되게 저릿하더라고요. 노예는 태아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태아 이야기하면서 약간 여기서 이제 약간 그 낙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한 거죠. 그래서 그 낙태법도 그거잖아요. 태아를 생명체로 볼 건가 이런 논쟁 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잖아요.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노예도 마찬가지다. 저는 약간 이 문장이 좀 저에게 좀 충격으로 왔던 것 같아요. 이 정말 한 존재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환대의 개념으로 이제 가겠지만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가 갈리는 거죠.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 진술이. 저는 이제 이 책을 2년 전인가? 이게 2년 전에 나왔나요? 2015년에 나왔어요. 아, 그럼 나오고 나서 제가 1, 2년 뒤에 이제 챙겼다가 이제 호주 여행 갈 때 이 책을 두세 권 챙겼었는데 그 중에 한 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SNS 올렸죠. 아, 나 이거 가져간다. 그래서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 다 가져가요.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제가 거기 숙소에 가서 그 숙소 내 수영장에 딱 누워가지고 거기 뭐라 그러죠? 벤치라고 그러죠? 선베드? 네, 선베드 누워서 딱 해서 머리만 읽었는데 아, 수영해야겠다. 그 이후로 덮어놨다가 이번에 다시 펼쳐봤는데요. 이제 저는 제가 좀 더 좀 더 지나서 읽으면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그때도 들었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신학 쪽에서도 제가 뭐 사회과학이나 인류학이나 이쪽 모르지만 인문학 쪽은 모르지만 또 비슷한 맥락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신학 쪽에서도 요새 인간론 아니면 어떤 공간, 장소 지금 이 사람, 장소, 환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신학 쪽에서도 굉장한 딱 거의 정말 완전히 딱 밀착된 핫 이슈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주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신학 쪽이 아니라 일반 인류학 이쪽에서 이제 어떤 사회 철학 사상가들을 길어내가지고 이제 엮어서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연구자가 낸 책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약간 원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올해 초에 제가 김원영님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 김원영 버전의 사람, 장소, 환대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요. 어빙 고프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로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책도 결국 환대 그리고 이제 인간됨 그리고 정말 인간의 삶 이런 게 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에 윤희님께서 소개하셨던 로안 윌리엄스의 3부작 뭐 최근에 신학자긴 한데 뭐 인간이 된다는 거 이런 책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화두고 저 자체로도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초월, 뭐 어떤 뭐 신, 하나님 뭐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 도대체 우리 자체가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이 누구나 조금 하는 그런 이제 약간 이슈가 좀 많이 바뀐 느낌은 드는데 그것에 굉장히 약간 뭐 이게 그 본류에 있는 책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막 좀 온라인 평 보면요, 뭐 정말 찬사 이게 그냥 뭐 막 그 출판사가 뭐 이벤트 해가지고 별점표 남겨주세요 이런 맥락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별 5개밖에 없는데 별 5개를 더 줘야 된다 이 책은. 그리고 막 내가 요 근래 읽은 한국 연구자 중에서 최고의 책이다. 어떤 사람은 단숨에 읽었다 이런 얘기하는 그건 제가 좀 그분은 참 믿기 어려워. 예, 막 네, 그런 정도의 책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그 제너럴리스트라고 소개를 하지만 좀 독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이제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여기 책 뒤에 나온 것처럼 뭐 적대적인 타자를 환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용서의 개념일 수도 있겠고, 또 환대라는 개념이 어쨌든 이게 조건적으로 환대하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환대하는 게 과연 환대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물로 준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정주하는 민족들은 대체로 이제 농경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텃세가 심하고 사실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좀 거부감이 심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유목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여행자를 환대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문화적인 대립 속에서 우리가 환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그 환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진짜 환대라는 게 왜 필요하고, 환대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질문들 가운데서 정말 결국에는 사람이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답이 없는 어떤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헤엄쳐 나간다면 또 그 의미가 조금 더 저에게 분명히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독서를 하는 것들을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결국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결국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와 성원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원권이 뭔가요? 성원권. 이제 성원권은 성원권. 네,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제 태아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태아는 아직 우리 사회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고 민증 번호도 없고 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어떤 기능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완전한 뭐 뱃속에서의 돌봄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법에서도 보면 이제 태아와 사람을 구별해서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낙태죄가 이제 위헌 처리가 돼서 낙태죄라는 게 없지만 살인죄와 낙태죄의 형량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두 존재를 다르게 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사람이 데려가는 태아를 물론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전 존재로서 어떻게 볼 것인지도 중요하고, 노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노예는 뭐 생물학적으로는 뭐 인종이고 사람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고대 그리스 세계 같은 데 보면 뭐 정치적 발언권이 있던 것도 아니고 로마 법에서도 보면 그냥 물건이거든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죽이는 건 이제 살인이 아니라 손괴랑 똑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예를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인간 대 그러니까 사적 관계에서 누군가를 살인한다면 그것은 이제 형법의 적용을 받아서 범죄로 인정보다 형벌을 받는 거고, 이제 그런 관계이지만 군인으로서 국가 대 국가의 싸움에서의 어떤 생명의 낭비와 생명의 소비는 그냥 그거는 그냥 살인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냥 전쟁의 하나의 결과로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고, 결국에는 사람됨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성원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 그 성원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좀 사람으로서의 인정하게 받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회적인 존재로 이 세계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내가 인정받지 못한 존재들이 투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들의 역사였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노예들도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 산업 사회 속에서의 어떤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뭐 여성이 집안에만 있었다면 여성의 어떤 권리의 투쟁을 통해서 이제 참정권이 부여되고 그 이후에 또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진되면서 이제 더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어떤 범위가 넓어지고 이게 저 해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유의 증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원권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이 이제 환영을 받을 때 사람이 너 진짜 사람이구나. 진짜 잘 왔어. 너 이 세상에 정말 잘 태어났어. 그래 너 이제 자유인이야. 너 해방되었어.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존재로서 이제 받아들여질 때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힘이 빠지는데요. 그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어떤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어빙 고프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네. 어빙 고프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캐나다의 사회학자고요. 보면 이제 상호작용 의례라는 책에서 이제 약간 미시사회학에서 어떤 뭐 이제 의례와 어떤 대면 연구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은 어떤 연기를 하는 존재인 거죠. 사람은 자기 직업에 맞게 자기 어떤 사회적 지위와 장소에 맞게 연기를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본질은 그러니까 약간 즉자 대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질로서의 나가 있고 그 나를 바라보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나를 바라보는 나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기하는지. 내가 집에 가면 이제 아빠가 되고, 내가 엄마 아빠 집에 가면 내가 자녀가 되고, 내가 회사에 가면 어떤 각각의 직함을 달고 있고, 거기에 맞게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지위적인 요소를 저희들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성향이 아니지만 본성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연기하면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 어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어빙 고프만의 이론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좀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 그런 제도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연기를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원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기 존재로 아예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고 연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성원권을 인정받지 않은 성원권이 있으면 사실 이 사람이 같은 연기자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과의 리액션을 통해서 이제 연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 다 한 무대에 서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하면서 같이 연극을 하는 존재가 되는데 만약에 뭐 진짜 성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짜 쌩까고 우리끼리 연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원권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런 어떤 인간됨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뭔가 삐뚤어지게 연기하거나 감정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경우가 이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다 같이 이 사회에 물론 이제 어떤 권리마다 뭐 주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국인이 가져야 할 권리와 외국인이 가져야 할 권리가 물론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의 경우에도 있어서도 사실 우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사실 뭐 그게 외국인이 임금이 낮게 되면은 뭐 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어쨌든 기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 딱 외면적으로 듣기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사업주들이 외국인을 더 고용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서 고용 현장에서 어떤 채용 현장에서 내국인이 소외될 때는 내국인이 더 피해보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다양한 상황 어쨌든 격가지로 좀 얘기가 흘렀지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무대라면, 그러니까 하나의 무대라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어떤 옆에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 문제가 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격리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죠. 예를 들면 사형수라든지 뭐 이제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격리시키고 배제시키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존재임을 또 감안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세계 밖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그 세계 밖에서의 어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어떤 세계에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 세계로 넘어올 때에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 책은 좀 설명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가령 성소수자, 난민들에 대해 우리가 환대해야 하고 성원권 그거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사실 좀 그런 사람에 가깝고, 근데 내가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 저도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그 마음대로 막 텐트 치고 막 하는 저런 노인분들, 뭐 똑같이 저도 그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혐오하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환대 개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물론 사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거의 마주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실은 되게 힘든 문제 같아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환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연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제 193쪽에 보면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소수자들이나 어떤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그 외부 밖에 있던 사람들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자리가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 되면 된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제 연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과 상호 이제 인터액팅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연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들을 도울 때에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도 하고 더 우리 사회에 어떤 풍요로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 좀 읽으면서 생각해 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이 제목의 이 스토리가 제목의 이 연결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간에 이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소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성원권이 부여되기 어려운 어떤 약자나 소수자의 맥락에서 환대로 연결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점거하고 기본적으로 기득권자인 사람들에 대한 환대도 물론 얘기하신 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저자가 말하는 거는 그보다는 애초에 어떤 그러니까 김원영님의 말을 들으면 실격당한 그러니까 이미 장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장소를 줘야 되는 환대를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뼛속까지 신학도에서 이게 사람 장소 환대가 저는 약간 성서에 이 어떤 내러티브와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원권은 이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굉장히 쉽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부에서 바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숨을 불어넣어서 바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그래서 그게 사실상 이제 성원권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구약의 스토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장소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장소를 하기 위한 나그네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들이 참 장소를 가기 위한, 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가기 위한, 그리고 참 어떤 환대를 이제 신약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이웃 사랑을 하는 환대로 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칸트의 어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김원영님이 칸트랑 어빙고폰 얘기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칸트의 어떤 그런 이제 누구나 갖는 어떤 성원권 얘기 맥락, 현대의 어떤 철학의 맥락이겠지만 저는 이 성세 스토리를 이렇게 저는 전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제가 목격하는 이제 신앙만, 개신교 신앙만 하더라도 혐오에, 그러니까 환대, 사람 장소 환대가 아니라 진짜 사람, 그리고 비장소, 혐오, 폭력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인 비교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독법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게 이제 혐오, 어떻게 종교가 혐오의 논리로 작동을 하는가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없는 사람들을 환대해주는 게 최소한 복음서나 사실 신약 성경의 이 초기 공동체 맥락에서만 봐도 자연스러운 맥락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개신교가 이 부분에서 이런 논의나 이런 어떤 이 우리나라 최근에 맥락을 못 따라간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정반대잖아요. 무슨 뭐 동성애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동성애,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깝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 장난 아닌데 아까 그 내러티브 제가 같은데. 기승전 신학의 어떤 용도사님이 기승전 신학의 어떤 이야기를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절대적 환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절대적 환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떤 그렇게 하셨던 분인 거죠. 로마인들의 어떤, 또 자국민인 어떤 유대인들의 그 비하와 조롱을 그 몸으로 감내하시면서 그들의 창과 어떤 그들의 정말 찌름과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이기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어떤 내러티브가 제 신학으로는 마무리가 역시 안 되네요. 무조건적인 환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좀 선언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아까 붉은 PD님이 어떻게 이런 느낌도 저는 똑같이 들거든요. 무조건적인 환대? 라는, 그러니까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은 든다는 생각은 좀 이제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일상의 의례 같은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상호작용의 의례? 근데 의례라는 게 약간 전례, 의례, 혹은 약간 뭐 이제 예배 이런 또 이제 신학적인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새 이 신학 쪽에서도 좀 일상성 이런 게 또 막 굉장히 또 그 제임스 스미스 저희가 옛날에 소개했던 습관, 일상성, 또 뭐 공간, 현상학, 몸 이런 얘기도 또 연결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약간 이게 좀 이 일반과 신학의 이런 맥락들이 자연스럽게 왜냐면 당연히 사회와 신학과 이런 것도 다 서로 상호 연관을 다 주고받는, 영향을 주고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책을 기독교인들도 읽어도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 기독교를 막 많이 했네요. 네. 아니, 너무 좋아요.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람 됨이란 결국에는 성원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어떤 우리 세계로 넘어오려는 사람에게 장소를 내어주는 것이고, 또 환대라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이 인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또 외부인에게 아니면 소외받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장소를 내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바라고 우리 사회에 뭔가를 기여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상호작용하고 우리와 함께 연기하고 그 사람이 연기로서 그 사람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뭐 이 책이 워낙 많은 학자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 저희가 정말 녹음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뭐 쫓기듯이 약간 마무리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이 책은 그런 답이 없는 사람됨, 어떤 장소, 과연 우리가 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실천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외부 장소를 대관해가지고 하다 보니 네, 저희가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 충분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용도사님의 신학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오늘 그거 또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더 비기닝 구약 시대. 이거 도시가 아주 좋아요. 인더비기님 4주 전에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창조 타락 구속이 사람 장소 한 대로 지금. 하여튼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